경북 경산의 한 대추 마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 대추순들을 솎아내느라 농부의 손길은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렇게 바쁜데 저러고 싶을까? 참네. 감미로운 이 선율의 주인공은 아내만큼이나 색소폰에 푹 빠져 사는 농부 홍재옥 씨입니다. 나도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쉬는 시간에 연주를 하면 힘이 벌끈벌끈 솟지. 농사면 농사, 연주면 연주. 거기에다 마을 이장까지 맡고 있는 동네 인기 스타. 우연히 알게 된 색소폰의 매력에 푹 빠져 제2의 삶을 살고 있다는데요. 그의 유별난 색소폰 사랑을 지금 만나봅니다. 도시보다 일찍 시작하는 농촌의 아침. 낭만 농부 홍재옥 씨의 하루는 이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금둥이에 나노, 누렁이에 나노, 너가 아들 보고 잘 놀았나? 왜 했노? 주인이 오면 이래 좋다고 좋아라 한다 하니까 소가. 오야 뛰지 마라. 뭐 그리 좋노? 그래 좋나? 뭐 그리 좋노? 이놈 묵자. 대추밭에다 축사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소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데요. 한 30년 됐을 때. 강산이 3번 변해도 소들을 향한 마음만큼은 늘 변함이 없으시다네요. 너가 잘 먹고 있거라. 내 좋은 거 갖고 올게. 좋은 거 갖고 올게. 기다리라. 이장님, 이 아이들 두고 어디 가세요? 아, 뭘 들고 오시나 했더니 또 색소폰 아닌가요? 자, 금붕아, 누렁아, 내가 내 좋은 노래 들려줄게. 잘 들어라. 유별난 주인 덕분에 여기 소들은 하루도 지루할 틈이 없겠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어이없는 듯 이내 웃음을 짓고 마는데요. 이장님, 대체 색소폰이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 목소리와 비슷한 그런 또 소리를 내면서 아주 경쾌한 소리가 나이 참말로 듣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래 한 8년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가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배웠어요. 내가 즐거우니까, 첫째로 즐거우니까 내가 늙지도 않고 젊어지는 것 같아. 젊음을 가져오는 것 같아, 음악을 하니까. 가장으로서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세월. 반평생 몸담았던 기술직 공무원을 은퇴하고 우연히 취미로 시작했던 색소폰은 그의 삶에 또 다른 운명이 됐습니다. 소들과의 달콤한 만남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부부. 당신은 그래 뭐 색소폰 소리가 듣기 좋더나 그래. 나는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건 좋지만 옆에서 쿵짝쿵짝 걷는 거는 싫다. 그래. 아웅다웅 하는 사이에 도착한 곳은 한적한 창고인데요. 이장님에겐 꽤나 익숙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색소폰 연습실입니다. 연습실이고 저녁에 일찍이 자고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는 여기서 연주를 하죠. 농사 이외의 시간을 색소폰 연습으로 보낸다는 이장님. 요즘 말로 1일 3강, 아니 1일 3색소폰인 어르신에게 이곳만큼 최고의 아지트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내도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요. 시도 때도 없이 색소폰
하고 있을 때는 정말 싫어요. 그렇지만 색소폰으로 힐링을 하고 즐거움을 가지니까 그냥 봐줄래요. 관객 없는 공연에도 끝날 줄 모르는 연주. 사실 이장님도 아내의 마음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시끄럽다고 막 아이고 색소폰 불지 말았고 막 이래 막 성도 내고 이랬어요. 막 포기를 하려하다가 그래도 또 내가 배웠는 연주는 있고 이래가지고 그 잊어볼까 싶어가지고 내가 일하면서도 한 번씩 잠깐 짬을 내가지고 연주를 하고 이랬습니다. 이랬는데 아내 보기에 좀 내가 미안하고 이해해줘가지고 좀 고마워요. 미우나 고우나 언제나 관객 영순위인 아내. 표현이 서툰 경상도 사나이의 연주는 오늘도 달콤하게 무르익어 갑니다. 다음 날 이장님의 발걸음이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친한 동료이자 스승인 권창수 색소폰 연주가 반가운 포옹을 뒤로하고 두 남자의 수다가 이어집니다. 완전 까먹는 상태에서 다 출발했거든요. 누구든지. 그런데 우리 이장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좀 빨랐습니다. 받아들여 속도가. 그리고 열심히시고 이래가 뭐 얼마 안 가서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죠. 미시선 음악의 음자도 몰랐던 시절 끝까지 믿고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 진한 우정을 자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색소폰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과도 같습니다. 참 저한테는 참 둘 없이 아주 좀 뭐라 그럴까 하늘에서 내리신 정말 친구다운 친구. 뭐 이래 안만 가면은 서로 보고 싶어서 예. 서로 난립니다. 그래도 또 선생님이 또 잘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또 이만큼 또 내가 색소폰을 또 이래 불고 이래 하지. 그 스승의 그 제자 아니랄까봐 호흡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뜻을 함께하는 동료가 있어 이장님의 유별난 색소폰 사랑도 더욱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요? 무료했던 일상에 활력을 넣어준 에너지. 그가 지금까지 색소폰을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 날 국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 오니 동지나무 밑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의 부름에 한달음에 모인 마을 사람들. 우리 진짜 동장은 막 너무너무 잘합니다. 예, 다 칭찬합니다. 다른 사람 뭐 10년 하는 보다 공사도 더 많이 땡겼어요. 2년 동안. 오래 해야지. 오래 하셔야 돼요. 예, 오래 해야 돼.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예, 맞아. 7년에 8년에 뭐 9년에 많이 하면 좋습니다. 마을의 일이라면 솔선수범하는 이장님이 주민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공연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름하여 대추마을 낭만 공연. 관객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성공인 것 같은데요. 자주 하면 좋지. 이장님이 말씀하셨어. 코로나 끝나고 우리 한 번 더 한다고요.
공연의 마지막 순서. 긴장된 이장님의 모습에 관객들의 기대가 커집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아십니까? 예, 이 하수영 씨 노래를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연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노래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감사하죠. 노인 회원 여러분, 오늘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코로나를 잘 이겨내도록 모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색소폰을 통해 나와 내 이웃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낭만농부 홍재옥 이장님. 유별난 색소폰 사랑만큼이나 더 멋진 모습으로 언젠가 무대에서 만날 그날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뭐 친구의 동반자라고 그래 생각하고, 그래도 음악을 한다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한테는 뭐 늙지도 않고 뭐 더 젊음을 또 가져오는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표 명산 보은 속리산에 소량기 가득한 솔량공원이 있습니다. 일상의 시름과 걱정을 내려놓고 맑은 공기와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 속리산 솔량공원으로 힐링여행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보은의 명산, 아니 대한민국 대표 명산 속리산입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힐링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힐링이 필요한 당신 함께 가시죠. 충북 보은은 천연기념물인 정이품송으로 유명한 고장, 그리고 우리나라 8경 가운데 하나인 속리산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을 정화시킬 대자연이 펼쳐진 이곳 속리산에는 천년고찰 법주사가 있어 수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법주사 말고도 속리산 힐링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아주 특별한 힐링 여행을 한다고 해서 속리산에 왔는데,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솔향공원이에요. 소나무가 많아서 솔향기가 가득한 솔향공원입니다. 소나무에서 퍼지는 은은한 솔향기가 가득한 이곳. 보은군에서 소나무를 테마로 조성한 공원입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열었고요. 아주 특별한 소나무를 만나고 이색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오늘의 힐링 여행지랍니다. 와, 이렇게 큰 소나무가 있으니까 시원하고 솔향 있잖아요. 솔바람이 살살 불어오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속리산에 소나무가 유명했던 거예요? 소나무는 예전부터 유명했어요. 옛날부터. 우리 보은군에 소나무, 유명한 소나무 정리품송 들어보셨어요? 네. 아시죠? 예, 정리품송을 비롯해서 아주 희귀목인 황금소나무도 있었어요. 그래 희귀소나무가 많다 보니까 우리 보은군이 소나무의 고장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예. 와, 어쩐지 제 등의 기운이 뭔가 범상치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정이품송이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이품송 후계목입니다.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정이품송의 씨를 채취해 싹을 틔운 후 육묘한 자목인데요. 정이품송 바로 옆에서 후계목으로 자라던 것을 2007년에 이곳 솔량공원으로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태가 위풍당당하고 아주 늠름합니다.
이곳 솔량공원에는 아주 특별한 즐길거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소나무 사이로 달리는 스카이바이크입니다. 제가 잘못 본 거 아닌가요? 산에 어떻게 저런 게 다 있어요? 저게 뭔가요? 네, 저거는 이제 속리산에 손님들이 오시면 가족들과 이제 뭐 이렇게 친구분들과 같이 오시면 가실 데가 없잖아요. 저거는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타실 수 있는 하늘을 나르는 스카이바이크입니다. 네. 하늘을 나는 스카이바이크요? 그렇습니다. 지상 위 2m에서 9m 높이에 설치된 레일 위를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스카이바이크입니다. 이야, 재밌겠죠? 안녕하세요. 아, 스카이바이크 타러 왔습니다. 네,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아, 여기요? 예.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의자 옆에 안전벨트 있죠? 네. 안전벨트 착용해 주시고 운행 요령과 안전 실증을 한 다음에 출발하실 거예요. 네. 자, 브레이크 한번 잡아볼게요. 네. 잘 잡히죠? 예. ABS가 장착돼서 아주 잘 잡혀요. 자, 운행 요령은 아주 간단해요. 전동 구간으로 올라갈 거예요, 오르막길은. 저쪽 건너편에 가면 내리막길인데 그때 페달을 한 10초 정도 굴려주시면 탄력이 생겨요. 그러면 신나게 재밌게 탈 수가 있어요. 출발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출발! 우후! 이야, 속리산에서 스카이바이크를 타다니! 속리산 대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 스카이바이크 출발합니다. 우와, 보이십니까? 구간별로 자동으로 운행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고. 저는 진짜 당황스러웠잖아요. 25분 그 구간 동안 이 페달을 돌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자동이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오, 대단합니다. 속리산에 이렇게 배려심이 많은가 봐요. 그렇죠. 여기는 배려심이 많아요. 네. 속리산 아래에서 타는 스카이바이크. 부드러운 바람과 솔솔 부는 소량기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동이 끝나는 데네요. 이제 살짝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여기서 10m로 빨리 굴러라고 그랬어. 으아! 내리막길에서는 아찔한 스릴까지 맛볼 수 있었는데요. 마치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와! 와, 도착했습니다! 신나는 스카이바이크 체험을 하고 이번에는 소나무와 관련된 이색 전시물을 모아놓은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바로 소나무 홍보 전시관. 다양한 형태의 소나무들과 우리 역사 속 소나무와 관련된 소중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곳이랍니다. 이곳에선 소나무의 성장 과정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고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사용된 소나무로 된 다양한 물건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렇게 소나무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소나무는 송진이 배어 있는 소나무는 빨리 쉽게 뭐 부패하거나 썩질 않아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궐이나 이런 걸 지은 거 보면은 1000년을 넘게도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문화재 그런 것도 다 소나무로 거의.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은 매우 다양한데요. 솔잎을 차로 마시기도 하고 다양한 장신구를 만들어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했답니다. 물론 절구나 지게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바로 소나무를 이용해 만들어 사용했죠. 소나무는 잎에서 뿌리까지 그 거름까지 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구황시기에는 구황식물로도 쓰였었고요. 또 약재가 없을 때는 또 약재로도 쓰였고요. 또 궁궐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할 때 목재로도 쓰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또 거북선을 만들고 판옥선을 만들었을 때 그 재료도 쓰였었습니다. 소나무에 대한 유익한 지식을 얻은 다음 이번에 향한 곳은 바로 전망대입니다. 여기가 전망대구나. 이야. 와. 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요? 와. 속리산 절경을 고스란히 눈 속에 담을 수 있는 말티제 전망대입니다. 말티제는 꼬불꼬불 12굽이나 되는 가파른 고갯길 위에 위치해 있어서 온 세상을 내려볼 수 있고요. 가슴이 탁 트이고 후련지기가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네, 속리산 오면 법주사라고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소량공원도 있고 스카이바이크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꼬부랑길도 있고 휴양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힐링하고 가고 있습니다. 꼬불꼬불 12굽이나 되는 가파른 고갯길 위에 설치된 전망대.
이곳은 고려 왕건, 조선 태조 이성계와 세조 임금도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찾았던 곳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일상에 지친 마음, 이곳의 대자연을 바라보고 마음에 담는 것만으로 충분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힐링이 필요할 땐 속리산으로 놀러오세요! 대자연을 품은 속리산 솔리양공원으로 놀러오세요. 향기로운 소나무 향을 맡으며 신나게 스카이바이크도 타고 12급이 속리산 고개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멋진 풍경도 마음에 담을 수 있답니다. 오늘 제대로 물 만났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의 상징 댐. 무려 댐을 3개나 가진 고장 춘천에서는 시원한 댐 투어. 여가를 즐기기에도 굿, 풍경을 즐기기에도 굿. 거기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에너지 자원까지 아낌없이 팍팍. 말 그대로 고마운 댐, 갓댐. 저 춘천 사람 진영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와야 댐. 채널 고정해야 댐. 가장 먼저 만나볼 댐은 바로 이곳. 와, 시작부터 스케일이 보통이 아닌데요. 여기 어딘지 아시죠? 춘천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댐. 소영댐 아니에요? 네. 아, 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춘천이 또 호반의 도시. 댐이라고 하면 아주 무수히 많은 댐들이 있죠. 선물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 뭐야. 아, 설마 또 저를 이렇게 막 또 테스트하시고 진짜. 네, 춘천 탐구 영역을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저 사실 이런 거에 좀 강해요. 진짜 다 맞추면 어떡해요? 다 맞추면 저희가 상을 드리고 저희가 기준한 점수에 못 미치면 오늘 벌이 있으니까 1번 먼저. 1번만? 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명칭이 바른 것은 우선 그 전에 춘천의 댐이 총 몇 개인지는 아세요? 춘천의 댐이 한 4개? 문제 풀. 네. 남자는 퍼스트죠. 1번으로 가겠습니다. 춘천의 갓댐들을 돌아다니면서 갓댐. 네, 춘천 탐구 영역 이 문제를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봐도 모르겠는데? 문제 풀기 전 현장 학습으로 긴급 벼락치기 들어갑니다. 전국의 여러 댐 중에서도 유명세가 남다른 소양강 댐. 1973년 준공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이 댐은 서울과 수도권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무려 1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뒤에 어마어마한 경사 보이세요? 이곳은 바로 소양강댐인데요. 정말 이 위치에서 소양강댐을 바라본다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1년에 딱 한 번만 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소양강댐을 이 위치에서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이곳에 아주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2번째 문제. 진짜 벌써 2번째 문제예요? 이 길은 소양강댐 사면을 걸어 오를 수 있는 길로 해마다 봄이면 걷기 행사가 열린다. 1년 중 행사 때 단 한 번만 개방되는 곳으로 갈지자를 닮은 형태가 마치 용이 승천할 때 몸짓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제가 사실 아까 또 오면서 약간 힌트를 봤거든요. 용너미길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1번이 용넘이길, 2번이 용너미길. 사실 조금 헷갈리는데 정답은 저는 1번이라고 확신합니다. 1번. 용너미길. 문제는 또 틀렸지만 용놈이 길을 걸어 오르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용이 승천하는 모습 그대로 저도 승천하고 싶네요. 진영아, 용되자! 아자! 라이크 드래곤! 오, 진짜 기운을 받은 것 같아. 오르막길은 힘들지만 높아질수록 달리 보이는 풍경이 마음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이쯤에서 특별히 고급 정보 하나 투척! 제가 원래 여기가 저도 못 오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원래 이 길이 항상 매년 한 번씩 4월마다 개방을 한다고 해요.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개방을 못했다고 하는데 올해 9월에
개방한대요. 딱 한 번. 올가을 놓치지 마세요. 30분 만에 댐 정상에 도착하니 엄청난 보물이 반겨줍니다. 물결치는 푸른 산맥과 조화를 이루는 거대한 소양호. 이런 장관을 또 어디서 보겠습니까?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각종 레저와 맛집, 카페까지 완비! 이래서 다들 소양강댐 하나 봅니다. 자타공인 춘천의 랜드마크! 소양호를 너무 사랑해서 즐겨 찾는다는 단골 손님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 번 더 오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한결같이 맞아주는 거룩한 친구. 처음 오기는 한 20년 됐어요. 그리고 매년 한두 번씩 와요. 아, 매년 한두 번씩이요? 네. 지금 물이 많이 빠졌네요, 옛날보단. 안 그럴 때에는 관광객도 많고, 또 여기가 촬영을 해서 찍어놓으면 아주 멋있어요. 네. 그러고서 보는 놈한테 보내주면은, 좋다고 하니까, 또 그 맛으로 더 찍고 더 올리고 그래요. 또 다 찍고 내려가서 춘천 막국수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만나볼 댐은 춘천댐입니다. 소양강댐보다 더 일찍 준공된 춘천댐은 화천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북한강 상류에 위치하는데요. 맑고 깨끗한 수질과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빌딩 숲을 벗어나 순수한 자연의 품에서 힐링하기에 더없이 좋겠지요. 춘천댐에는 특히 3가지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봄이면 한강수력본부 길가를 수놓는 아름다운 벚꽃, 겨울이면 꽁꽁 언 춘천호 위에서 즐기는 추억의 빙어낚시, 그리고 춘천댐도 식후경, 사계절 내내 즐기는 민물 매운탕까지. 그래서 저도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아름다운 호숫가 바로 앞에 위치한 특별한 식당. 참고로 매운탕집은 아니에요. 제가 뭐 먹으러 올게요? 힌트는 요 녀석들입니다. 토끼랑 이름이 비슷한 메뉴. 자칭 춘천 힙스터라면 뻔한 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바로 픽한 음식은 토마토 스튜입니다. 여름엔 토마토죠. 색깔은 매운탕처럼 빨갛긴 합니다. 각종 채소와 고기를 넣고 토마토와 함께 걸쭉하게 끓이는 음식 토마토 스튜. 저 오늘 머리를 너무 썼어요. 빨리 에너지 보충 좀 할게요. 와, 입맛이 확 도는데요? 제가 어릴 때 좀 많이 즐겨 먹던 토마토 스튜가 비슷한 거 있어요. 이제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와우. 사장님의 어린 시절 추억을 공유하며 한입, 춘천어를 감상하며 또 한입. 깊이가 있는 맛이에요. 이 토마토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토마토의 풍미가. 또 다음 중 춘천어의 마을이 아닌 곳은? 에이, 나 춘천 사람이라니까. 자, 정답은요? 5번 품걸리.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찬스 없어요? 오케이, 푸른데요?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찬스. 잘은 모르는데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만나볼 댐은 의암댐입니다. 1967년도에 완공된 콘크리트 중력식 댐입니다. 위치는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수된 지점으로부터 하류로 1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암댐이 생김으로 해서 의암호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춘천시는 호반의 도시라는 명칭을 전국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발전을 했고 특히 물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 산업이 크게 발전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암댐은 전국 자전거 라이더들의 성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호수를 따라 곧게 뻗은 북한강 자전거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라이딩을 즐기는데요. 서울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의암댐의 운이상 사실 자전거를 안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영상 한번 찍어볼까요? 따사로운 햇살과 볼을 스치는 강바람, 이게 바로 유럽 감성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런 그림에선 커플이 한 자전거 타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제 능력밖에. 하지만 달리다 보면 이렇게 인어공주가 인사도 해줍니다. 지금 이제 스카이워크로 향하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저의 마지막 7번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탐구 영역 결전의 장소 의암 스카이워크. 너무 아찔한데? 원래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유리 밟으면 안 돼요. 유리 밟지 말고 이 은색깔 이것만 밟고 가야 돼. 괜찮아 신영아. 위에만 봐, 위에만. 그렇지, 위에만. 자,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억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춘천의 의암댐은 자전거 길과 물레길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의 천국이다. 1번, 춘천 의병이 중심에는 의암 류인석 의병장이 있었다. 2번, 논개는 외장을 껴안고 의암에서 뛰어내렸다. 3번, 도난당한 다이아몬드가 뉴욕의 암시장에 등장했다. 4번, 군사들이 옷을 널어 말렸다는 바위가 바로 의암이다. 5번, 의암, 졸린 진영이가 하품을 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왜 의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를 묻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맞고 났는데 나도 그것이 궁금하네. 정답은 6초 뒤 공개됩니다. 저는 1번, 춘천 의병의 중심에는 의암 류인석 의병장이 있었다. 남자는 퍼스트 1번. 나 진짜 퇴근해요. 네. 저희 이제 다음에 또 봬요. 갈 거야. 피디님 진짜 사랑해요. 춘천의 갓댐들을 직접 탐방하며 공부해본 시간. 몰랐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갓댐. 혼자 즐기기엔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로 멋졌던 초여름의 갓댐. 여러분, 한낮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시원한 춘천으로 갓댐 보러 오세요. 코로나19로 이어지는 집콕 생활, 불안함과 우울감이 누적되는 가운데 교실은 3개월째 청막강산. 집에서 지쳐가는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가 되어갑니다. 의무화된 마스크 착용은 답답하기만 한데요. 이 답답한 마음 누가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코로나19 타파. 코로나의 어려움을 랩으로 승화시킨 울산고등학교 학생회를 만나러 갑니다.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 독려를 위해 제작된 뉴 뮤직비디오. 전문 래퍼들이냐고요? 오, 잠시 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수준급 연기를 발휘한 안희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직비디오에서 현빈 역을 연기한 김채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랩을 담당하게 된 서정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비주얼 담당을 맡게 된 이민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촬영을 맡게 된 김연채입니다. 5명의 친구들이 바로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뭉쳤습니다. 울산군 친구들 안녕. 나 회장 임채훈. 나 부장 이민주. 오늘은요, 저희가 코로나 예방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친구들이 제작한 코로나 예방수칙 영상입니다. 이 정도면 예방수칙을 안 지킬 수가 없겠는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끼 무한 발산. 뮤직비디오 잠시 감상해볼까요? 가사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시선을 모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잘하는 랩을 좀 넣어서, 지금 또 유행이 랩이니까 이제 랩을 넣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더 집중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회로서 학교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심하다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네요. 많은 친구들이 홍보해주고 재밌다고 해줘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울산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그 비디오를 보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친구들은 뮤직비디오 3탄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등교 개학 시 학생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지켜야 할 매뉴얼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또 음악으로 만들고 뮤직비디오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꿈에 그리던 등교 개학 날짜가 정해졌지만 기쁨 반 걱정 반이죠. 코로나19로 친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맞댔다고 하네요. 이거 이제 가사 가지고 뮤비도 찍고 녹음하고 믹싱까지 하고 다 할 거예요. 보냈어요 가는 안전 문자 알림도 이제 우리에게 일상들을 돌려줘. 야, 함께 쓴 가사에 정혁군이 개성 있는 비트를 입혀봅니다. 전문 래퍼 같아요. 중학교 때 엄마한테 쫄라서 산 건데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조금 초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학생이니까 저의 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꿈이 뭐 래퍼 같은 거예요? 네, 원래 꿈이 래퍼였는데 이제 부모님한테 그걸 얘기했다가 몇 시간 동안 혼이 나가지고 이제 취미로 하기로 설득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랩한 뮤비는 부모님께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들어보시고 좋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혁군의 취미가 드디어 특기가 되는 순간이네요. 좀 딜리버리를 정확하게 하라고. 딜리버리. 그냥 하는. 친구 예전부터 들었지만 아주 음악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아주 제가 인정했습니다. 친구들의 응원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열애 차례 녹음을 했는데 좀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죠. 정혁군이 녹음을 하는 동안 친구들은 가사에 맞춰 컨셉을 잡고 비디오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꽤 진지합니다. 휴대폰 하나로 이렇게 멋지게 뮤비가 만들어지는군요. 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친구들. 오래 기다렸는데요. 드디어 정혁군의 인기척이 들리네요. 와,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자. 네, 한번 들어봅시다. 앉아. 과연 어떤 랩이 완성됐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신선한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대 아직도 집에만 있어서 작아지는 바지가 표정을 보니 5명 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마음에 들긴 드는데 이제 1시간이라는 이제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그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들긴 합니다. 친구들은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짱이에요! 신선합니다. 이런 친구가 제 옆에 있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이거 멜론 차트 언제 나오죠? 재기발랄한 모습이 학생들답죠? 모처럼 학교를 찾았습니다. 텅 빈 교실이 안타까운데 곧 학생들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하겠죠? 3학년 부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음악을 먼저 선보입니다. 괜찮고 학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음으로 된 것 같아 참 좋네요. 흡족해 하시는 선생님 응원에 힘입어 다음 작업이 야심차게 이어지는데요. 음악에 맞춘 비디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자리 잡는 것부터 쉽지가 않은데 서로 의견을 조율하며 역할을 나누고 있네요. 같은 장면을 수차례 반복하고 NG에 NG를 거듭하지만 포기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망치추고 네가 빽빽해. 춤도 추고 상황극까지 넣어보는데요. 꼼꼼한 모니터는 필수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 번 더 시도합니다.
날씨도 좋고 이제 방송국에서 응원하러 와주셔서 아주 상황이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고3 시절 걱정도 크지만 학생회로서 이 상황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었다는데요. 솔직히 불안함은 있어요. 이거 이제 미래 걱정도 되고. 근데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 학교 애들을 위한 거니까 차라리 저를 희생하더라도 우리 애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대 아직도 집에만 있어서 작아지는 바지요 폰에 쌓여가는 안전 문자 알림도 이제 우리에게 일상들을 돌려줘 모든 TV 켜 대체 저게 뭐 어제 없던 숫자가 내 눈엔 보여 학교 가는 생각에 들뜬 내 맘은 다 사라졌어 예전엔 TV에서 신이 너무 많아서 신발 가게 같았어 지금은 클럽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마주보고 춤을 춰 제발 하지 말아줘 오늘따라 다른 느낌의 나를 반겨 TV 앞 소파로 나는 바로 달려 뉴스 속보 보고 바로 소리 질러 내일이 계약일에 오늘 왠지 모르게 기분이 더 좋네 학교 가기 전날에 게임 물통 준비해 아무리 덥다 해도 마스크는 껴야 돼 친구가 좋다 해도 두 팔 거리 둬야 돼 얘기하고 싶어도 조금 더 참으면 돼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해산물로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 태안. 230km에 달하는 해안선에는 아름다운 해변길이 조성돼 있어 힐링 여행의 그만입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해양 생태계가 여기에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름이 시작되기 전 이맘때 탱글탱글한 갑오징어를 시원한 물회로 만나면 태안의 넓은 바다가 입안으로 들어온 기분이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태안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바다와 소나무 숲이 있는 태안.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힐링하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지쳐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줄 해변에 왔습니다. 바다! 야,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곳 태안에서 힐링의 시간, 스트레스 함께 날려보시죠. 갑니다. 고고! 말리포와 몽산포, 연포 등 무려 28곳의 해수욕장이 있는 태안. 태안 국립공원으로 조성된 태안의 해변길을 따라 걸으면 눈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름다운 이 길을 함께 걸어줄 길동무가 되주실 분이신 거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국에 여러 길들이 있지만 특히 이 태안의 해변길이 예쁘고 조성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태안은 긴 해안선을 따라서 아주 이제 걷는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울창한 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걸으실 수 있는 길도 있고 또 해안 사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해안 사구에 그 사구 식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도 있고. 태안군 원북면부터 고남면까지 총 100km에 걸쳐 조성된 해변길.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천혜의 자연 경관과 다양한 생태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진부놓은 꽃들이 반겨줍니다. 와, 꽃이 활짝 폈네요. 네, 꽃이 활짝 폈죠. 지금 아주 제철이에요. 향기 너무 좋아요. 좋죠. 예. 이 꽃은 이런 사구 식물에서 자라는 그런 해당화라고 하는 꽃입니다. 해당화. 네. 그 노래 선마을 선생님의 나오는 그 꽃인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와, 피고 지고 하는데 지금 이제 활짝 네. 핀 시기네요. 네, 지금이 이제 제철이죠. 네. 우리 선마을 선생님 언제 오시나. 사랑하는 연인의 애틋한 전설이 담긴 해당화 이야기를 들으며 해변길 걷기는 계속됩니다. 태안 해변길 4코스는 일명 설모래길로 몽산포부터 들은이 향에 이르는 16km 구간인데요.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와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이 울창한 솔밭을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네요. 네,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죠? 예, 이 지역은 줄기가 검은 빛을 띠기 때문에 검솔, 그러다 이제 곰솔로 변해서 이런 그 바닷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역할이냐면 바다에 바람이 굉장히 세요. 그런 바람 센 곳에 그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쪽에 그 세찬 바람을 막아주는, 농작물이 좀 안전하게 자랄 수 있고 집들도 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소나무입니다. 곰솔길이 끝나면 드넓은 바다와 갯벌이 이어지는데요. 태안의 갯벌은 남의 갯벌과는 달리 단단한 모래 갯벌이기 때문에 발이 푹푹 빠지지 않아 조개잡이 갯벌 체험은 물론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쫙 펼쳐진 갯벌, 네.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지만 이 안에는 무수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는 그런 곳인데요. 육지와 바다의 저 중간 완충작용으로서 정화작용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조그마한 개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렇게 예술작품들도 만들어 놓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정화작용을 하는 것들이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멀리서 시베리아나 이런 곳에서 출발해서 뉴질랜드나 호주까지 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을 한다든가 휴식을 취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바닷가의 커다란 바위, 그 모습이 마치 거북이나 자라의 모습과 흡사한데요. 전래동화 별주부전의 배경이 되는 곳으로 자라바위라고 불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위는 자라 모양의 바위이기도 하고 이제 때로는 보시는 분에 따라서 거북이 바위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옛날 이제 우리 그 설화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자라와 같이 이제 그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별주부전에서 이름을 따서 별주부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체험 마을도 운영하고 있고요. 독살이나 이러한 체험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독살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쌓은 돌담입니다. 청포대 마을에선 전통 어로 방식 그대로 독살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낚싯대 없이 맨손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안면도와 인접해 있는 작은 포구 마건포를 찾았는데요. 제철 해산물로 시원한 바다의 맛을 한번 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어나며 사시사철 또 행복한 수산물들 가득한데 지금 이 시기에는 어떤 게 좋나요? 요즘에는 갑오징어가 제일 좋을 철이에요. 산란 직전이라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올랐을 때예요. 사장님이 강력 추천하는 갑오징어를 만나기 위해 주방으로 출동. 커다란 수저 속에 있던 큼지막한 갑오징어 한 마리 두 손으로 꽉 잡아야 할 만큼 힘이 좋은데요. 한눈에 봐도 최상급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갑오징어보다 더 큰 이쪽에서는 찰박이라고 부르거든요. 찰박이는 일반 갑오징어의 살이 2배 정도 돼요. 이거 어디서 잡은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직접 잡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네. 직접 이 태안 앞바다에서 잡아온 갑오징어인 거예요? 네, 맞아요. 와, 반갑다. 사장님은 능숙한 솜씨로 갑오징어의 길고 납작한 뼈를 제거한 다음 끓는 물에 넣고 살짝 데쳐냅니다. 차가운 물에 식힌 갑오징어는 먹기 편하게 얇게 저미어 푸짐하게 준비하고요. 향 좋네요. 얘네들 뭐가 들어간 거예요? 네, 여기에는 사과, 배, 키위, 레몬, 각종 과일들을 엄청 갈아 넣어서 상콤하고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과일 육수예요. 넓은 그릇에 살짝 얼린 육수와 채소, 갑오징어와 메밀면까지 아낌없이 담으면 갑오징어 물회 완성! 여기에 시원한 해물탕이 빠지면 서운하겠죠. 우럭 한 마리를 통째로 넣은 해물탕까지 준비 끝. 맑은 탕에 물회 그리고 회덮밥 기존에 다 알고 있던 음식들이지만 제가 알고 있던 건 아니에요. 네. 상당히 크고. 갑오징어 물회는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맛을 같이 느끼실 때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릇에 각종 채소, 야채, 갑오징어 많이 넣고 한데 비벼 드셔야 훨씬 더 맛있어요. 매콤한 양념과 달콤한 과일
그리고 상큼한 채소가 만나 찰떡궁합을 보여주는 갑오징어 물회. 또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우럭 해물탕까지 맛보면 태안바다의 감칠맛이 깊게 느껴집니다. 그래, 이 맛이죠. 태안에 직접 오시면은 계절별로 다양한 음식들이 있으니까 직접 오셔서 맛보고 즐기시면은 훨씬 더 즐거움이 배가 되실 거예요. 태안의 바다를 좀 더 오래 보고 싶다면 주저 말고 근처 캠핑장을 찾으면 되는데요. 바닷가 소나무 숲 수면에는 잘 단장된 캠핑장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캠핑 시즌을 맞아 평일임에도 캠핑을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네요. 야, 행복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텐트도 잘 쳤고요. 고기는 또 노릇노릇 익어가고요. 네. 누구랑 같이 오신 거예요? 제 이제 친동생들 같이 왔습니다. 원래. 여기는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 와보셨어요? 그 전에 한 4년, 5년 전쯤에 왔었는데 그때는 좀 약간 다져지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오늘은 거의 4, 5년 만에 처음 오다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고. 여기 경치도 되게 좋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조개도 잡고 게도 잡고 흙놀이도 하고 이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태안바다를 앞마당 삼아 즐기는 캠핑. 모두들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어른도 아이도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와선지 마냥 설레는 모습입니다. 소나무숲 그늘에서 캠핑의 맛을 마음껏 느껴보는 이 시간. 행복도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 있는 시간 보내면서 캠핑도 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이게 바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힐링하러 태안으로 오세요!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야 했던 올 봄. 우리는 태안의 시원하고 너른 바다가 무척이나 그리웠습니다. 아름다운 해변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데요. 싱싱한 수산물로 태안의 바다까지 맛보면 몸도 마음도 절로 힐링됩니다. 여러분, 태안에서 만나요. 시작하는 하루 중 자꾸만 듣고 싶어